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9일 정오입니다. 어제 말썽 많던 박영선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라는 아주 기나긴 이름을 가진 부서의 장관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참 장명을 잘못한 부서입니다. 이 최근 정부가 부서 명칭을 정할 때 너무 길게 만듭니다. 한 번도 바뀌지 않는 부서는 지금 딱 두 개입니다. 법무부와 국방부. 법무부, 국방부 둘 다 힘이 있는 부서니까 이름을 바꾸지 않고, 다른 부서는 얼마나 자주 바꾸는지 장명을 잘못하면은 그 일이 제대로 풀리지를 않습니다. 하여튼 장명으로 국민들 피곤하게 하는 정부입니다. 그 부서의 장관에 임명된 박영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사유를 국회에 제출한 서류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늘 약자 편에 섰다. 늘 약자 편에 섰다. 그런데 청문회 과정에서 동떨어진 모습의 이미지가 나왔는데, 가장 치명적인 것은 2013년 3월 13일 신임 황교안 법무장관과 여의도에 있는 중국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면서 43만 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에게 김학의 사건 관련 CD를 보여주면서 이 사람은 적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황교안 현재 자유한국당 대표는 그런 말 들은 적이 없다, 택도 없는 이야기다 해서 공방전이 벌어지더니 박영선 의원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면서 공개한 일정에 점심시간에 황교안 장관과 식사했다는 대목이 들어있어 가지고 기자들이 취재를 해보니까 황교안 장관과 식사한 게 아니고 지역구 주민과 식사를 하고 보좌관을 데리고 가서 식사를 하고 43만 원을 썼다. 그런데 보고는 장관과 먹은 것처럼 허위 보고를 했다는 것이 사실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임명을 강행을 하니까 당사자인 황교안 대표는 이렇게 어제 논평을 했습니다. 박영선 후보자는 이미 드러난 의혹과 위법 사안만으로도 장관은 고사하고 국회의원직으로 유지하기도 힘들다고 생각한다. 지역구 주민에게 고급 중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해놓고 선관위에는 저하고 밥을 먹었다, 이렇게 허위 보고를 했습니다. 저는 밥 먹은 일이 없습니다. 이것부터가 명백한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닙니까? 집 리모델링비 3억 원 대납 의혹도 해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남편의 대기업 거액 수입료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들 하나하나가 다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 당에서 이미 각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한 상태인데 범법자라도 코드만 맞으면 장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심각하게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유행어가 될 것 같네요. 저는 밥 먹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밥 먹은 적이 없습니다. 자, 바로 그날 조양호 대한항공 이사이고 한진그룹 회장이 갑자기 별세를 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의 제목이 조 회장 급서 적폐청산 희생자 몇 명째인가. 새삼 조양호 전 회장이 최근에 당했던 고통이 아주 적나라하게 여기 요약되어 있습니다. 지병이 있는 환자가 이러고도 사망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일일 것이다 라는 이 말, 그는 현 정부 들어 대표적인 적폐기업으로 찍혀 전방위 압박을 받아왔다. 작년 4월 조 회장 차녀의 물컵 갑질 사건이 터진 이후 조 회장과 그의 가족은 범정부 차원의
사정 총공격을 받았다. 검찰, 경찰은 물론 관세청, 공정위, 교육부, 고용부, 복지부 등 11개 기관에서 25건의 조사를 받았다. 물컵 사건과 관련도 없는 별건 수사로 확대되어 밀수, 가정부 불법 고용 같은 온갖 사안으로 망신을 주었다. 18차례에 걸쳐 한진그룹 계열사 압수수색이 진행되었고 조 회장 일가는 모두 14번 검찰, 경찰, 법무부 등의 포토라인에 서야 했다. 관세청장이 조 회장 자택에 비밀의 방이 있다고 공개 발언했지만 실제 있지도 않았다. 마녀 사냥 인민재판이 따로 없었다. 한 기업인 가족을 상대로 이렇게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적은 없었다. 하지만 검찰은 정작 물컵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고 기소하지도 않았다. 가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칼날은 조 회장으로 향했다. 검찰은 항공기 장비와 기내 면세품 구매 과정에서 횡령이 있었다며 기소했다. 국민연금은 주주가치 훼손을 이유로 조 회장을 대한항공 이사회에서 축출했다. 지병이 있는 환자가 이러고도 사망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일일 것이다. 이 정부 들어 적폐청산 대상이 되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4명이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변창훈 전 서울고검검사, 국정원 소속이었던 정모 변호사, 방산적폐로 찢겨 수사받던 기업 임원 등이다. 그런데 이들의 혐의는 애매하거나 입증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대중의 분노에 야합하는 공권력은 폭력이나 다름없다. 조 회장의 죽음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느냐는 물음을 던지고 있다. 여기 조선일보 사설이 빼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만든 것은, 앞장서서 만든 것은 언론입니다. 언론의 선동보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몇 년 전에 있었던 이른바 땅콩회항이라는 선동보도죠. 땅콩회항. 조양호 씨의 딸이 비행기를 탔는데 땅콩의 서비스가 좋지 않다. 그래서 사무장에게 화를 내면서 당장 비행기에서 내려라 했을 때 이 비행기가 한 17m 정도 이동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항로 변경에 해당한다. 해가지고 말도 아닌 혐의로 기소를 해가지고 구속 기소를 했다가 결국 2심에서 이것은 항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풀려났습니다만 그 사건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땅콩회항이란 언론이 만든 과장보도가 이 조양호 일가에 대한 인민재판식 수사를 이끌어낸 분위기를 만든 거죠. 이게 분위기를 만든 거죠. 언론이 분위기를 만들고 여기에 수사기관이 편성하고 이런 비극이 일어났는데, 그러면은 조양호 회장의 아직 입증되지 않는 혐의와 박영선 의원의 입증된 혐의, 즉 거짓 신고를 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공소시효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그것은 제쳐놓고라도 공소시효가 끝났더라 하더라도 치명적 도덕성의 결함이 이미 확인된 두 사람의 운명은, 한 사람은 별세하고 한 사람은 장관직에 오른다. 이 비밀은 어디냐? 정치인은 그 정도의 잘못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평생 면죄부를 받은 사람인지, 그리고 기업인은 과장보도로 비롯된 이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당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대한민국에 아직도 산업공상의 신분제도가 살아있다고 보여지는 면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산업공상은 조선조의 신분 질서입니다. 사자는 선비를 말합니다. 과거시험 합격자를 중심으로 하는 정권을 잡은 양반 세력이죠. 그 밑에
농사 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공. 제일 밑에 물건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물건을 만들고 파는 사람, 즉 경제에 종사하는 사람은 아주 하층민 대우를 받은 것이 조선조입니다. 오로지 공허한 명분론을 가지고 사소한 걸 가지고 사람을 몰아내고 죽이고 하는 이 권모술수의 달인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경제가 망가지고 안보도 무너지고 해서 결국은 나중에 식민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민족 사상 외세에 굴복해가지고 외세의 식민지가 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때가. 신라가 망해도 그게 다른 민족이 지배한 게 아닙니다. 고려가 망해도 같은 민족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나 조선조가 망하니까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는 점에서 조선조의 지배층이 최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년의. 거기서 권력을 잡았던 사자가 요사이는 기자, 검사, 판사, 정치인의 모습으로 또는 학자들의 모습으로 또는 NGO의 모습으로 이 한국 사회의 권력 체계를 좌지우지하고 조양호 씨와 같은 기업인은 지금 이런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은 신종 양반 계급, 기자, 검사, 판사, 정치인, 일부 정치 성향의 학자들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로 돌아가 버렸다. 이승만 박정희 시절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까지 이런 공허한 지식인들의 발호를 누르고 군인, 과학자, 기술자, 기업인들을 응원해가지고 한국 사회가 좀 활력을 갖게 되고 경제 성장에 성공하고 해서 주류 세력이 교체되는 움직임을 벌리다가 1980년대 말부터 다시 조선조적인 권력 구조로 환원하는 과정에서 아주 어제 있었던 극적인 일이 하나 일어난 겁니다. 극적인 일이. 당장 국회의원직을 그만둬야 할 정도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영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응원하에 장관직에 오르고 항공 불모지대에서 세계적 항공사를 만든 조양호 회장은 폐질환을 앓고 있는 과정에서 수사 등등의 압박을 받는 그런 고통스러운 심리적 상태에서 별세했다. 한 훌륭한 기업인의 운명과 문제 많은 정치인의 운명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느냐 하는 2019년 4월의 대한민국입니다. 단면입니다. 감사합니다.